여러분, 1년 8개월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에게 선고된 1심 형량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도 설명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형량이 낮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낮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낮음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많은 시민이 느낀 감정은 분노 이전에 당혹감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3,700회가 넘는 거래, 8억 원대의 이익, 증권사 직원과의 수백 건의 통화 녹취,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김건희의 육성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말합니다.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돈은 굴러갔지만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험제 방식은 모르는 척하며 돈 되는 것이 됩니다. 무지가 죄를 지워주는 나라. 근데 이 무지는 왜 항상 권력자 가족에게만 관대할까요? 왜 돈을 댄 쩐주 또 다른 사람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까요? 김건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만 냈어요.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쓰였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 사람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입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계약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저 호의로 제공됐다는 판결. 여러분, 권력형 비리라는 게 원래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집니까?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뇌물을 주고 싶다면 계약서만 쓰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범죄의 특성을 법원이 오히려 면죄의 조건으로 바꿔준 셈입니다. 이쯤 되면 판결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판사가 대신 읽어준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서울법대 출신 사법연수원 29기 우인성 판사, 선고에 앞서서 형무 등급, 추물리 분량, 그리고 라틴어 격언까지 언급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었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왜 김건희에게만 이렇게 넉넉하게 적용됐을까? 서민의 재판에서 이 정도의 의심이 있었다면 과연 같은 결론이 나왔을까요? 법은 말로는 평등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계급적입니다.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상했어요. 여러분, 김건희 재판 TV로 보셨습니까? 김건희가 들어올 때 그때나 잠깐 촬영됐을 뿐이죠. 게다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공개할지 말지 고민했다는 점, 그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김건희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재판도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특검팀에다가 왜 중개 신청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특검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특검도 재판부도 한통속이다라는 생각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민중기 특검팀 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중기 특검팀은 잘한다라고 격찬을 했었죠. 조은석 특검도 이상합니다.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조은석 특검이 김건희와 무관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건희는 무관한가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인 V0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고요.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권은 끝났는데 김건희를 둘러싼 사법적 보호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증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또한 마약 수사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왜 이렇게 진척이 없을까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상합니다. 지난 3월에 마약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아직까지 이 특검을 가동시킬 생각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래놓고 지금 마약 합수단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백혜종 불려다가 백혜종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게 개별 사건입니까? 이 구조의 문제 아닌가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네, 말은 맞아요. 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은정 역시 이 구조 속에서 김건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시스템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구조에서는 누가 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누가 유지하고 있는가? 김건희를 도와주고 있는 이 구조 누가 유지하고 있는가? 검찰입니까? 법원입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까? 네,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 법원, 정청래 중에 사법부 수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력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바뀌지 않으면 하급심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희대 휘하의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맞는다고 하지요.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김건희에게 내려진 1년 8개월이라는 판결은 한 개인의 형량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재판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판결이 굳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가족에게는, 아니 권력자 머리 위에 있는 가족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나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 구조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 김건희는 계속 보호받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조희대 탄핵시킬 생각 없습니까? 최소한 탄핵이라도 시킵시다. 1월 19일 그 판결을 보고도, 죄송합니다, 2월 19일 윤석열 판결을 보고, 직위원회 판결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겁니까? 어제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 선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